나이트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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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새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6월 1일부터 함께하는 우리 관훈 라이트클럽의 새로운 식구 이연경 앵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방송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니, 왜냐면 예. 제가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봐. 제가. 아, 이걸 보면서요? 예. 아니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뭐든지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네.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요. 방송 마치고 가신 네네. 최강욱 대표하고 네. 박시영 부대표도 네. 굉장히 우리 먹을 것을 부러워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네. 콘텐츠는 안 부러워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유튜브로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네, 어때요? 아, 이 상황이 너무 아스트랄하네요. 왜요? 뭔가 굉장히 초현실적이에요. 네. 아 초현실적이에요? 네. 진짜 이상합니다. 너무 아, 이상해요. 어때요? 지금. 왜냐하면 네. 지금 정상근 선수는 엄청 뚱뚱해 보이고요. 근데 중간에 두 분은 왠지 이거 카메라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합성 아니에요? 아니, 왜 원래- 정상근 선수가 나는 뚱뚱해 보이지? 예. 아니 원래 이 뭐야, 각도가 양쪽이 제일 뚱뚱해 보이는 각도예요. 그래요? 원래. 그래요? 지금 김용민 PD가 너무 지금 날씬해 보이는데? 아 지금까지 모르고 방송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 김용 PD까지 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원래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아 이게 동그란 테이블에서 네모가 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 초현실주의. 자, 그래요. 레디아님께서 정동진은 그냥 뚱뚱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가 아니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분수를 아세요, 좀. 예. 저번 주에 비슷했는데 너무 자, 초현실적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연경 앵커께서는 네. 채널 A 앵커로 활약하셨고 그 전에 MBN도 계셨고 아, 네네. 이 종편에 계시다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향했어요, 그쪽으로. 네네. 전향을 했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비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딴 건 잘 모르겠고 전 아나운서로 올해 한 20년 됐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서글픈 역사는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이고, 올해 20년이세요? 예, 그러니까 잘린 거, 뭐 계약 해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이고. 많았어요. 또 지역 MBC에서도 활동하셨고. 네. 사실 네네. 이 밑바닥 방송가에 밑바닥은 이 양반만큼 많이 하는 분이 없어요. 서러운 데를 너무 많이 네. 알죠. 예. 사실 이 두 분도 이제 방송계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펜에서 출발하신 분들이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펜 앤드 마이크. 오늘 짭짤하겠는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네. 관훈 라이트클럽 네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는 네. 먹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애매하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먹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수저로 뜨기만 하면 됐는데 아, 제가 오늘은- 따라할게요. 그냥 하셔요. 예, 오늘은 이런 상품이 연장이 많아. 네, 네네. 오늘 연장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건 얌 테이블입니다. 얌 테이블은 얘기 다 얌 했지 테이블. 뭐. 네. 품질에 있어서 얌 테이블은 보증합니다. 뭐 더 이상 네. 뭐 시비를 걸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얌 테이블 박달 홍게 여러분께 오. 선사합니다. 네. 네. 자, 울진 아시죠? 울진. 네. 경북 울진. 제가 지난번에 울진에 한번 갔었습니다. 울진에 울 뻔해서 울진에 갔습니다. 저기 거리의 만찬 사건 이후로 네. 근데 그런 거 웃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컨트롤 시켜야 됩니다. 네. 호련이 울진으로 혼자서 울진으로 여행을 혼자 갔어요. 여행을. 네. 여행을 울적해서 갔어요. 울진. 예, 울적해서 네. 울진. 네. 자, 그래서 울진에 가서 뭐 이걸 먹었던 건 아닌데 울진하면 또 홍게의 대표적인 산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포리. 후포리.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제철로 이 시기에 후포리 홍게는 살이 꽉 차 있어서 박달 홍게로 불립니다. 박달 나무처럼 살이 단단하게 차 있기 때문에 오. 붙여진 이름인데 살이 꽉 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싱싱함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살이 꽉 차 있어도 이미 죽은 지 오래인 홍게는 아무래도 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녹죠, 네. 이렇게 안에서 살이. 그렇습니다. 네. 야, 봐봐. 이런 멘트가 네네. 이런 멘트가 20년 나와줄 수 차이 있는 발로. 사람이 네, 그렇지. 그게 아니라 네. 저 다리 안에 살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반밖에 없어요. 오래된 거는. 그렇습니다. 네. 아유, 이런 멘트를 이 사람들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네. 전 이거밖에 기대하실 게 없을 거예요. 아니요, 먹기에 바빴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자, 먹는 그래요. 중요해요. 이미 죽은 지 오래인 홍게는 선도가 떨어집니다. 맛도 없어요. 자, 그러나 얌 테이블에서 엄선해서 배송하는 박달 홍게는 후포리 대화퇴 어장에서 당일 조업해서 보내는 100% 생물입니다. 네네. 상품 발송 때 살아있지만 상품 수령 과정에서는 홍게가 기절하거나 죽어서 도착할 수가 있어요. 기절. 하지만
100% 생물이란 거. 그러니까 적어도 떠나 보낼 때는 생물이었어. 그렇죠. 아. 살아 있었어. 오시는 길에 네, 오시는 길에. 유명을 달리하셔가지고. 자, 고소한 내장과 달콤 쫀득한 게살이 네네. 바닷가 항구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얌테이블 박달홍게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걔 누구냐? 예. 자, 박달홍게 수령 후 찜통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찌면 됩니다. 참고로 홍게를 찔 때는 배를 위로 가게 해서 아. 내장이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오. 중요합니다. 자, 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20년 관록의 네네. 우리 아, 그래요? 이현경 앵커의 관록하고 아무 추리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박달나무처럼 꽉 찬 홍게가 100% 살아있는 홍게 5마리가 마리당 300g에서 400g이니까 오. 보통 고기로 치면 반근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예. 인터넷 최저가는 5만 원대인데 네. 김용민닷컴에서는 아싸라게 44,900원.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김용민 TV 개편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6월 10일까지 딱 열흘간만 아 이거 멘트 붙는데 열흘간만 네. 네. 5,000원 할인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네. 특가 39,900원에 판매가 어이구, 되고요. 세상에. 5마리면 2, 3인분, 10마리면 4인 가족이 배불리 드실 수 있는 양. 와. 그래, 네. 깔끔합니다. 야, 이로써 홈쇼핑 방송이 완성됐습니다. 저 요거만 너무 완벽해요. 수자만 할게요. 그동안은 좀 야매기가 있었는데 네. 우리 이현경 앵커가 결합하면서 네. 완벽한 방송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매직인방이 자막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 이게 그 울진에서 나오는 홍게가 좀 다른 게요. 그 러시아산이나 수입산들은 뒷맛이 텁텁해요. 근데 이 홍게가 가늘지만 안에 뒷맛이 단맛이 돌아요. 그래서 오. 드셔보시면 이 감칠맛이 들어서 아니 되게 달라요.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 나옵니까? 제가 예. 그 저희 엄마가 자갈치장에서 일하시군요. 그래서 오, 수산- 세상에. 아직 오늘- 지금도 저희 엄마 박영자 여사께서는 네. 네, 자갈치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네, 인자 아이고. 만났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요. 인자 만났어. 박달홍게가. 아,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살아있는 제철 후포리 박달홍게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영자 사장님의 따님.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 사장님은 아니시고 직원이신데 네, 네, 회는 잘 뜨십니다. 예.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씩. 아, 먹어봐. 그래요? 네. 예, 예. 이거 먹는 방법이 아니 그럼 뭐 이거 진짜 자르면 되지 뭐가 있겠어. 아니, 이게 있을 텐데 이렇게 빼가지고 먹어야 되는. 자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게. 어? 아 어. 밀면 되는군요. 와 이게 게맛살보다 더 맛있어요. 아, 그렇죠. 이 진짜 겐데요. 그쵸? 게살쌈은 당연히 맛있었죠. 아, 멘트 이렇게 할 겁니까? 선수 아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 이게 향이. 와 맛있는 거 먹고 와 말고를 이래저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먹을 때 저희가 말이 많잖아요. 네. 그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걸 판단하시면 되는구나. 아, 이 게살이. 아, 진짜 너무 통통합니다. 다네요, 달아. 진짜. 뒷맛 달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산 킹크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해서 드시면 크잖아요. 네. 많이 드실 수 있는데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요. 아 맞아요. 오. 네, 킹크랩은 네. 맛은 초반에만 맛있고 오늘 보시죠 이게 저 살. 아 오,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전문가신데요? 네. 너무 잘 빼신다. 와 대단합니다. 네. 이게. 오. 근데 사실은 저거 뚜껑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아유, 그쵸. 그죠? 네. 우리 저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은 자갈치 시장에서 네. 그러면 뭘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생선 담당이세요. 관리 그러면은 담당. 손질도 하시고. 네, 손질도 하시고 상자에 이제 넣어서 그 오. 원형어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이제 상자 분류해가지고 이제 아, 수출하는 거. 네, 와. 주로.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안 풀릴 때가 많다고 저희 엄마가. 아 그래요. 네, 바로 바다 건너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네. 딱 보시면 이거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충 맛을 보면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건 다 커요. 오.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산물들은 좀 크기가 작잖아요. 박달홍게도 킹크랩 비하면 작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훨씬 더 감칠맛이 있는 건 그래. 똑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갈치고 뭐고 다 베트남산 이런 게 많은데 아하. 근데 실제로는 작아도 작은 게 더 맛있어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 아이고 세상에. 김용민닷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신선하면 아예 어린아이들도 해산물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 예,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쵸. 조금 지나면 비린내가 나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 굴 같은 경우도
갓 싱싱한 거는 두세 살짜리도 이렇게 먹여줘도 먹어요. 냄새가 안 나니까. 굴을. 예. 근데 아무리 비싼 거라도 아이들은 딱 먹으면 간을 많이 안 먹으니까 딱 먹어보면 알더라고요. 우리 이현정님 너무 고맙네. 아,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먹을 때는 항상 거의 뮤트 모드, 네. 뮤트. 오디오가 없었죠. 거의. 오디오가 그게 없었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라디오 할 때 네. 10초 이상? 예. 그렇지. 아무 말 안 하면. 그 방송 사고지. 그래서 물 때도 이렇게 소리 내면서 우는데. 아 방송할 때. 방송할 때. 모르셨어요? 그 시청자 표현 뭐 편지 같은 거 받을 때 네. 소리가 안 나면 네. 사고니까 그치. TV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뚝 흘리고 또르르 우는 건 안 되고요. 아, 그 소리를 내서 꼭.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내면서. 예. 저희는 항상 먹을 때요. 예. 보시는 분들이 네. 돼지들아 말 좀 해라. 아니 근데 먹는 모습이 탐스러워서 좋아하셨을 거예요. 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헛배웠더니요. 아 그래요? 없어. 오늘 진짜 아니 스스로 만난 것 같은 저는 기분인데. 여기서 한 수 배워서 가려고. 예. 뭘 배우긴. 예전에 내가 저기 초창기 PD 할 때 그 어떤 진행자가 있는데 방송 진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스릴 토크쇼를 가서. 진행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된 거야.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막 얘기했거든. 그 양반 얘기가 뭔지 알아? 딱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더니 씩 웃어. 라디오 네.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아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에서 아무것도 안 나갔는데 지금 씩 씩 웃어. 웃더니 천천히 해요. 아, 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고. 아 따로 토크를 하셨구나.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이라든지 해야 돼. 네. 노래를 부르든지. 네. 근데 천천히 해요. 지금 천천히 할 상황이 아닌데. 네, 천천히가 뭐야? 천천히가 지금. 맞아. 어? 맞아요. 그런 일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종종. 전화 연결했는데 뭐 갇혀 있고 막 네. 그리고 방송하러. 갇혀 있고. 네. 그 예전에 김미숙 선생님이 라디오 하실 때 휴가 가셨는데 섬으로 가신 거예요. 배가 끊겼어. 배가 끊겼어. 오프닝을 전화 연결로.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H모 씨라고 방송인 계세요. 참 방송 잘 하시는 분인데, 네. 그 양반이 집을 제주도로 이사를 한 거야. 근데 오후 4시에 라디오 프로 진행을 맡았거든요, 서울에서. 어떻게 와요? 비행기 타고 가지, 비행기. 근데 비행기가 10,000원대야. 요즘 제주 서울이. 아, 데일리로. 그렇지. 그래서 그 양반이 매일 출퇴근 제주도에.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근데 네. 어느 날은 방송을 못했어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큰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그쵸. 못 온 거야. 음. 예. 뭐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냥 방송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 또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그냥 유튜브면 그냥 거기서 해도 되는데, 그죠? 글쎄. 맞아요. 뭐 지금은 옛날엔 방송국에 항상 와야만 됐었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또 허물어지는 것 같아. 이제 아니, 재택근무도 가능한 시대에 뭐 요새는 뭐 그 방송도 집에서 그냥 연결하고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신해철 씨 살아계실 때 그 새벽에 하는 거였잖아요. 그 원래 집에서 녹음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였는데 어느 날 안 올라가서 무음이 나갔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파일을 올렸는데 파일이 안 들어있어 안에 내용물이 안 차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니까 아마 녹음을 해서 업로드하는 거를 오케이 방송국에서 해줬을 그렇지. 거예요. 아니 그것도 신해철이니까. 근데 이제 그쵸. 예전에 저기 이종원 선생이 옛날에 지금이야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인데 릴 테이프. 저도 릴테이프 세대예요. 릴 테이프 세대. 아, 그 맛이 있거든. 릴 테이프가 이제 1시간짜리가 큰 거예요. 거의 네. 피자판 같아. 그쵸. 피자판 정도 크기인데 이 양반이 1시간 열심히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릴테이프가 있으면은 썼던 릴테이프를 또 계속 리사이클 하잖아. 그쵸. 그 위에다가 녹음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쓴 거는 이제 이레이저라고 지우개잖아. 지운 데 있어요. 딱 누르면 지 정확히 소리가 이랬어. 지 이랬다고. 지. 그럼 다 지워져. 영어 다 시험. 지워지거나 근데 조금 좀 남겨두고 지 이러면은 네. 이제 틀어놓으면은 맞아요. 윗 이렇게 지문처럼 남아가지고. 덜지운, 덜지운. 이제 이종환 선생이 이제 딱 그 2시간짜리 만들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딱 틀었는데 일부를 딱 틀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만들어 놓고 황금- 녹음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일부를 녹음을 했는데 네.
그거를 지우고 그 위에 이불을 녹음하신 녹음한 거예요? 거야 거기다가 지우고. 그러니까 제 1부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네. 2부가 이제 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그냥 거기 그 집 근처 살던 방송 집 근처 살던 그 박원홍 선생이라고 아, 네. 유명하시죠? 그 양반이 달려와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야기가 있어요. 네, 당시에. 가다가 걸리면 드득드득 녹음했는데 같은 멘트 반복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방송국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항상 보면은 밥이야. 그러니까 방송사 집 근처에다 집을 두면 안 돼. 맞아요. 급하면 왜냐면- 전화 오니까. 그렇지. 새벽에 지금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잽싸게 나가야 되는 건데 KBS에는 그 배창복 아나운서라고 계세요. 네. 그 양반이 KBS 앞에 살거든.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양반은 5시 뉴스, 새벽 5시 뉴스는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양반이 그냥 수시로 그냥 눈이 오거나 비 오면은 차출돼가지고 뉴스라고 했었어. 사고 많이 나거든. 네. 못 일어나죠, 새벽 그쵸. 5시는. 네. 특히 지금은 프리랜서로 막 활약 중인 제이모 씨라고. 아, 네. 그 양반도 그 양반이 이제 잠이 많아가지고 여러 번 사고 있었잖아요. 5시 뉴스를 못 맞춰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과 관련해서 진짜 전설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 아니 근데 그 시간 라디오 뉴스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 해가 심할서 여러 번 썼거든요. 아 그래서 새벽 네. 뉴스를 하셨어? 7시 그 지방 MBC는 서울하고 또 달라서 정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렇지. 넘겨줘야. 그렇지. 근데 넘겨주는 시간이 14분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고 14분 02초 막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띵동 땡 하면 딱 받아서 네. 뭐 원주 MBC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친구가 휴가 가고 대타를 방송을 들어갔는데 그 아침 7시 뉴스였는데 7시 뉴스를 시선 집중과 시선 집중 사이에 하고선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딱 14분에 들어간 딱 눈을 집에서 뜨니까 10분인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냥 차를 밟고 도착을 하니까 14분 30초? 이미 이제 서울에서는 넘어와야 되는데 그 뉴스를 하고 있고 제가 부스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뉴스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 드라마가 있었어 옛날에. 아나운서를 소재로 한. 그 매사에 아침부터 어떤 여자애가 헐떡거리냐고 그렇지. 그때는 여자 아나운서가 아침 뉴스 탑을 할 수가 없을 때였어요. 아침 뉴스 탑을 남자 아나운서 말고 무조건. 여자 아나운서 먼저 하면 그 집안 망한다고 암탉이 오면. 아이고. 회사에 전화 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심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어. 아니 그런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저 얘기를 담배 하니까 피우던 시절. 예. 너무 올드해 보인다. 그런 얘기 아 하지 마. 그래요? 하지 말까요? 자, 그만합시다. 첫 판부터. 자, 네. 얌테이블 박달 홍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와, 맛있네요. 살이 아주 까득합니다 정말. 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 네. 난 진짜 맛살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맛살보다 맛살은 길고 두껍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야. 양이 많다. 근데 이게 먹고 나면 손에 끈적끈적하잖아요. 아, 이게 네. 약간 감칠맛 있는 거거든요. 어. 먹고 아, 나서도 그래요? 아까 막 어. 열심히 닦으시던데 예, 네. 맛있어요. 야, 이렇게 이런 해설이 들어가 주니까 네. 매출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안 어울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아, 그냥 저 정말 아줌마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효녀예요, 우리 김용미 닭금의 효녀. 효녀 우리, 아나운서. 네, 네. 저 요거만 하면 안 될까요? 아나운서계 연속. 그래. 아나운서계 연속. 예, 알겠습니다. 자, 물티슈 치워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네. 자, 누가 채널A 얘기를 갖고 왔죠? 정상근 선수. 접니다. 네. 네. 정동주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채널A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채널A 출신 앞에서 네. 네, 채널A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그만둔 지 한 5년 됐어요. 아, 5년 그렇죠. 됐어요. 네, 네. 꽤 오래 되셨는데. 네. 일단 채널A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널A가 그 검언 유착 관련된 의혹이지 네. 않습니까? 검언 유착, 검찰 네. 언론 유착. 그러니까 그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뭐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기 이제 그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을 했고 네. 너 가족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취재 행위를 했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논란이 된 후에 이제 채널A가 진상 조사를 했죠.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뭐 진상 조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채널A 기자협회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측에 그 회의를 소집해서 몇 가지를 따져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까지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채널A 기자협회가 모여서 사측에 뭘 따졌는지는 뭐 세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대략적으로는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네. 회사에 질문을 했는데 보통 이런 뭐 검언유착 의혹이 있고 또 회사의 또 진상조사 결과가 네. 조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상식과 좀 안 맞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대표적 예를 들면은 그 이동재 기자가 이제 그 채널A 간부들과 상관없이 이분들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특정 욕심에 이 사람이 이제 몰래 취재를 했다라고 이 결론을 내렸는데 박근혜 정권 때 많이 썼던 표현대로 개인적 일탈을 했다. 그렇죠. 개인적 일탈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채널A의 그 이동재 기자 상사들 그러니까 팀장이나 부장이 이동재 기자와 나누었던 카톡을 다 지웠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부장, 법조팀장. 네. 네. 그러니까 팀장 보고 라인에 있던 사람들과의 취재 정보라든가 이런 보고 내용을 다 지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상하지. 이상하니까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동재 기자가 검찰과 유착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뭐 검찰 조사도 아니고 이제 사내에서 하는 조사인데 네. 왜 노트북과 핸드폰을 다 이제 밀어버렸을까? 다 초기화를 했을까?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그게 곧바로 이동재가 이건 바로 그 검사장과 각별한 사이고 검언유착이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단서가 되진 못해요. 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추고 싶어. 알리고 싶지 않아.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사건은 아니야. 지금 그런 이 게 사건은 있을 아니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밀어버리고. 누가 밀었어요? 그 컴퓨터 휴대전화. 본인이 이동재 밀었지. 기자가. 본인이. 네. 본인이 밀었어요. 근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사실 이 기자들이 이 취재를 하면서 뭐 누군가와 취재원과 통화해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언제 접촉을 했다던가 이런 기록들을 웬만하면 남겨놔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은-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네. 쓴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네,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기자들이 부지런해서도 아니고 음. 뭐 그게 뭐 엄청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음. 혹시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맞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남겨놓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만약에 정상 절차로 취재를 했으면은 꼭 그것만은 남겨 놓았어야 할 것을 다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게 좀 내가 다른 부분에서 좀 걸릴까 싶어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으면 그거를 지우고 요거는 살렸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지. 네. 이게 증거인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표현할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기록을 이제 결정적으로 써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지워버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게 뭐 완전히 유착했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은 그 뭐 증거를 인멸했다 정도로 그냥 진상조사가 구속 사유가 끝나던가. 돼요. 구속 사유가 돼. 네. 이게 그 구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항상 이 구속하면 유죄로 이제 예단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구속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꾸 증거를 감출 것 같아. 없앨 도망갈 것 것 같아. 같아.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묶어둔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지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속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진상조사 결과서를 보면은 아니 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없고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을까? 왜 간부들은 아무런 뭐 개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그냥 다 지워버렸다라는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마련인데 이 채널A 기자들은 전혀 다른 걸 물어봅니다. 여기서 뭘 물어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채널A가 이동재 기자한테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해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검찰에 넘겼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채널A 기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그거를 검찰에 넘기냐? 넘기느냐.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도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뭐 기자들의 그런 것들을 거기 넘기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뭐 그 안에 뭐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검찰에 아니, 보면 안 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쥐들이 무슨 용가리 통표야? 왜 수사에 협조를 안 해?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상조사 결과가 이게 뭐야라는 것부터 질문이 나오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지. 이 사람들은 왜 그거를 검찰에 넘겨라는 질문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 약간 대여를 만들어서 스크럼 그러니까 짜고. 스크럼 짜가지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언론사의 검찰이나 외부 수사기 그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약간 본인들의 터부시하는, 네. 터부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권력들을 견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할지언정 실무를 다 준다는 거, 복사를 해서 준다든지 뭐 네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쓰는 기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다 네. 지운 상태에서 넘긴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제 뭐 검찰에서 이제 포렌식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드를 바꿨을 것이고 전에 썼던 하드는 그냥 강해 버렸을 것 같아요. 아, 껍데기만 있었을 네, 것이다. 그 왜냐면은 이 채널 A 측에서 포렌식을 해봤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봐서는 뭐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뭐 내가 없지 봤을 때 않은 바꿨어.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제 취재원 보호에 대한 뭐 어떤 뭐 굳은 의지라든가 어쨌든 이제 취재 뭐 저널리즘에 대한 그런 원칙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뭐랄까요? 하여튼 사내 조사에는 분명히 이제 채널A 기자들이 이동재 기자를 압박을 하든 아니면 경영진을 설득을 하든 협조를 시켰어야 해요. 왜냐면은 그 이른바 이제 채널A 내부에서 사내 조사를 하는 경로를 보면 어쨌든 그 회사의 내부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죠. 취재원 보호라는 게 잘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 취재원이 누구고 내가 어떤 경위로 기사를 서로 다 썼는지는 아니까. 데스크한테 얘기를 해요. 그쵸. 네, 데스크한테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검찰에 뭐 그거를 뭐 넘겼다, 뭐 저쳤다, 뭐 그런 걸 하더라도 그 전에 일단 기자들이라면 이게 정말 검언 유착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간부들이 이따위 취재를 지시를 했다라는 건지. 왜냐면은 뭐 그 꼭 안에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만큼 나의 이제 취재 영역에 뭐 그 이른바 이제 간부들이 이런 좀 불법 행위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없고 그냥 왜 검찰에 그것만 갖다 줬냐라는 그런 얘기만 있었던 걸로 네. 지금 이제 그 당시 채널A 이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도한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JTBC는 인적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일보하고. 아, 그렇죠. 그 채널A는 동아일보하고 인적 교류가 있습니까? 젊은 있습니다. 기자들. 그 채널A가 가장 최초에 표방했던 것 중에 통합 뉴스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출발하는 방송국의 그 보도팀이라고 하는 게 인력을 다 차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지. 있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MBN에서 이제 스카웃돼서 가긴 했지만 4개 회사가 한꺼번에 네. 방송국을 만드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기자들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순식간에. 채널A, 그 TV조선, TV조선, JTBC. 네. 거기에 또 연합뉴스 TV까지. 네, 그랬죠. 그러니까 MBN 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 채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덜한데 그에 반해서 다른 그 방송국들은 우선 이제 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신문 기자분들이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이 좀 있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 해봤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 채널에 있는 초창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때만 해 2012년 대선 때만 해 통합 뉴스룸이라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었고요. 한동안도 이제 그 동아일보 출신 분들이 채널에 가서 일을 하거나 간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막혔어요. 초창기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정리를 해라. 동아일보에서 채널A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여기에 적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널A에서 동아일보 간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채널A에서 동아일보 간 적도 있어요. 네, 동아일보 파견 근무 가서 실제로 기사를 쓰고 동아일보 기자로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아마 근데 서로 이 신문과 방송의 문법이나 조직 문화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너무 다르죠. 아마 서로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지금도 아마 JTBC도 이제 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그 하지 말고 딱 선 긋고 하나만 파자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쪽이 우위인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신문 쪽 기자들, 종이신문 만드는 그런 기자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월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중앙일보하고 JTBC는 약간 역전이 돼서 예, 약간 역전이라는 소문 저도 들었어요. JTBC를 더 선호하는 특히 젊은 기자들은 그래서 중앙일보에는 상당히 좀 노땅화되는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중앙일보는 거의 고려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사실상 뭐, 중앙일보를 네. 진짜 좀 신문을 내다 보기가 버린 상황이죠. 보기가 네. 어려워 중앙일보. 요즘에 그 중앙일보를 읽다 보면요, 야 세상에 이렇게도 신문이 나오는구나. 놀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어떤 아니에요. 면에서요? 어처구니없는 논설과 주장과 자기들이 서로 읽으면서
가끔 읽다가요. 내가 조선일보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보니까 중앙일보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서로 진지하게 칼럼 써서 한번 웃겨보자. 뭐 이러면서 대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선은 말이죠. 컬럼 기사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보시는 분들이 약간 책 보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새로운 문법일 수도 있긴 한데 안 읽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읽기가 조금 예. 어렵죠. 심지어 이제 중앙일보 지변에 있는 기사를 중앙일보 온라인이 반박을 하는 경우도 맞아요. 아, 그거는 좀 있어요. 네. IT로 이제 시작하는 인터넷 언론 쪽이랑 이 완전 논조가 달라서 유튜브랑 TV랑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맞아, 어디라고 맞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어쨌든 뭐 채널A 뭐 하여튼 기자들이 이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내 기억이 나는데 채널A 생기기 전에 네. 그때 이제 그 신문사마다 닷컴 아, 있어요.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나름대로 그 앞으로 우리가 영상을 해야 된다 해서 동아일보도 준비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 동아일보의 그 팬 기자 간부들이 앵커가 돼가지고 아, 네.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 드신 어떤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동아일보에 무슨 차장이 리포트를 한 것 같아. 너무 어색하고 사투리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전혀 이건 완전히 초보가는다는 느낌을 확 주면서 예. 근데 이 앵커 하시는 아저씨가 아저씨로 보여. 김 차장 수고 많이 했어요. 리포트가 끝났는데 아, 정말요? 김 차장 수고 많이 했어요. 굉장히 예. 선도적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때 내가 이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그럼 이거는- 짤로 재밌었을 텐데. 이거는 진짜 이 뉴스의 문법을 깨는구나. 이거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신선하긴 하네요. 뭔가. 지상파 방송도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기껏 수고했으면 이 기자 정말 고생 많이 했네.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 저녁은 먹었고 그렇지. 리포트 이렇게 저 들어올 때 메로랑 떡볶이 좀 사오고 네.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호우가 내린단 말이야. 댐이 나가 있으면 김 기자 저녁은 먹었나? 그 뒤에 가면은 무슨 식당인데 소주 한 잔 시키고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 선배의 경험.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간미가 넘쳐야지.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채널A 기자들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이니까 이게 저번 주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에 이 채널A 기자들이 성명을 냅니다. 그러니까 기자협회 내용의 성명을 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이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이 채널A 기자협회 성명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을 이 자체 조사하면서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배제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그거는 초창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내부에서 일단 뭐 얘기를 하고 좀 일을 진행을 했어야지. 뭐 이건 뭐 나올 수 있다고 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왔냐면 이 소속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에 동료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취재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이슈 선정, 인터뷰, 보도 방식 등 전 과정을 개혁할 것이다. 그 부분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채널A 기자들은 채널A 진상조사 결과에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했구나라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왜냐면은 이 초속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거다라고 동료들이 개인의 일탈로 정리했으니까. 개인의 일탈로 동료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꼬리 자르기 식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가 꼬리 자르기냐면 이 간부들이 카톡을 지웠다 이 내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는 특종과 단독 보도에 대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발생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화가 좀 그런 일탈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 건에서 그게 적합한 중요한 표현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이동재 기자의 그런 행위는 그런 취재 행위는 합리화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재관의 이동재가 문제냐라는 피해자가? 거죠. 전혀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사실 좀 민망한 얘기인데 제 동생이 무슨 시청률과 이 성공 압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주말에 1년 8개월 시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에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봐. 저는 이 회사에 너무 지나친 어떤 시청률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봐야 하고 그렇죠. 한 대 맞을 뭐, 거 10대 맞지. 응? 뭐 당연히 뭐 취재 압박, 뭐 특종 압박이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을 정말 그 특종에 대한 압박 속에서 벌인 일이냐 아니면은 애초부터 간부들이 이걸 지시해서 벌인 일이냐라는 거죠. 대체 이 비판의 핀트가 어디에 맞춰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그 검사장 그와 패밀리가 돼가지고 호가 호위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돼. 응? 그렇죠. 지금 솔직히 진짜 뭐 채널A 간부들이 몰랐다, 데스크가 몰랐다. 그렇다면은 그 검사장과 한편 먹은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도 열어두면 안 열어두면 안 돼요. 어쨌든 뭐 진상조사 결과에 워낙 구멍이 숭숭 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아예 뭐 그냥 뭐 증거가 없는데 그냥 결론을 내버렸으니까. 이렇게 그 결론이 나면은 정말 욕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낸 건 뭐냐면은 검찰 그 뒤를 부탁해 이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동재와 그 윗선 처벌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뭐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검사장이라는 사람 휴대전화 압수수색했습니까? 안 했죠. 조사 한 번 안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 오늘 보니까 감찰에 들어갔다라고 하긴 하는데 법무부가 아니 검찰에서 검찰에서요?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검찰에서 이게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3월 31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뭐 그 보도가 딱 나오고 이 휴대폰을 막 그 안에서 막 갈고 막 노트북을 밀고 그 시간까지 이게 뭐 짧게 잡으면 하루예요, 하루. 그 하루 안에 뭔가 의구심이 딱 생겼으면은 바로 이제 감찰에 들어갈 테니까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당사자에게 통보가 가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각자 내부에서 조사를 하면 끝났어야 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검찰 조사까지 들어가기까지가 한 달이 걸렸단 말이죠. 4월 말에 검찰 조사가 사실상 들어간 거고 그로부터 그때 이제 그 압수수색 채널A 압수수색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압수수색을 해도 이게 뭐 근데 가져온 것도 없을 뿐더러 검찰을 좀 아는 변호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증거인멸의 도사들이라고 만약에 이 사건이 불거져서 해당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감사라든가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방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바로 그렇지. 바로 가지 바로. 저기 핸드폰 뭐 다 못 건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압수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초동 수사, 초기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할 거예요. 사실 그러지도 않았어. 지금. 사실 검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채널A 압수수색하고 이러기 전에 그 해당 검사장에 대한 그 휴대폰 이런 거를 압수수색해가지고요. 딱 그것만 포렌식을 해가지고 했어도 내부에서만 진행을 했었어도. 그 검사장과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만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심지어 이 대검의 감찰국장이 바로 그럼요. 감찰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걸 윤석열 총장이 막은 거죠. 감찰이 아니라 조사를 해봐라라고 딴 데도 맡겼는데 거기서는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3월 31일에 처음 불거지고 한 달 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한 달 뒤까지 이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리고 이철 대표 그리고 이동재 기자를 만났다는 사람 딱 아마 이 세 사람 정도만 조사를 했을 거예요. 2달 동안 3명을 조사했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는 검찰이 없어요 지금. 특히 검사 비위와 관련해서는 보세요. 유우성 씨 멀쩡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그 검사들 다 불기소됐어요. 그렇죠. 불기소가 뭐야 이게 뭐 유죄도 아니고 벌금형도 아니고 뭐 유죄 판단은 뭐 무죄 판단은 저기서 할 일이지만은 아니 어떻게 불기소가 나올 수가 있어 불기소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게 뭐 발견되면은 계속 뭔가 좀 네. 당연히 유호성 씨가 저는 그 재정 신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4월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재정 신청 기간이 있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은요 특히 그 윤석열 패밀리들에 대한 이런 수사는 불가능해요. 검찰은 지금 가장 나쁜 시절의 검찰로 돌아갔어요. 예. 그렇죠. 뭐 검찰도 그렇고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채널A 기자들이 과연 이런 종류의 그 성명을 기자협회 이름으로 내는 게 지금 합리적인가라는 돼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이런 진상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일단 이 진상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부터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간부들의 카톡까지 모두 삭제가 되고 좀 그런 상황에서 이 기자들이 이 정도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덜컥 회사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뭐 같은 기자 입장에서 잘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동아일보가 그래도 70년대 때는 네. 동아투이도 있었고요. 그래도 80년, 90년대 때 민주화운동을 또 앞당기는데 민주화운동을 또 뒷받침하는데 그 정말 기여한 바가 있는 언론인데 네, 선배들 얘기로는 이제 경찰들이 기사를 쓴 기자를 잡으러 오면 옛날에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네. 그 앞에서 시간을 끌어주면 나가는 통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약간 전설같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야당지 뭐 보통 이런 견제 역할을 했던 그런 신문으로 잡으시면 지금도 갖고 계세요. 계시는 분들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있던 시절에 종편 초창기에 사실은 시청률이 제가 하던 프로도 3% 정도 나왔었거든요.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저녁 메인 뉴스도 거의 비슷한 시청률이었는데 그 꼭지당 시청률 경쟁이 내부에 좀 있었어요. 장난 아니겠죠. 네, 기사를 잘 쓰는 기자는 그 꼭지 시청률이 높은 기자여야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값어치는 있으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기사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메인 뉴스 시청률이 이제 비교가 되니까 네. 아까 말했던 그 특종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게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기사를 얼마나 잘 쓰고 사회에 기여하는가가 기준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있었던 뭐 언론사 여러 군데 있었지만 어떤 회사는 기자가 사실은 협찬을 잘 따오는 기자가 능력 있는 기자인 경우도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얼마나 광고를 몰아다 주냐. 또 그렇지. 한동안은 종편은 이제 비슷비슷한 시청률이다 보니까 그 꼭지당 시청률에 따라서 그 기자가 기사를 잘 썼다 못 썼다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한테 좋은 기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기사를 써야 된다는 서로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죠. 아이고. 뭐 이게 뭐 언론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회의할 때요 순서를 결정을 해요. 음. 요거 다음에 뭘 놔야 시청률? 네, 요거 다음에 뭘 놔야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신문 같은 경우도 정치, 사회, 뭐 경제 이런 순으로 가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그게 이제 파괴가 된 게 뭘 앞에 놔야 사람들이 안 돌리고 볼 것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기사 그런 관행은 굉장히 문제지만 어쨌든 이동재 기자에 관한 건은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적해야 될 문제가 그건 아니다. 그것도 문제일 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카톡을 지웠고 그 간부들이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가? 간부들이 카톡을 지운 거예요. 네. 그렇게 이동재 보도가 기자는 됐어요. 모두 밀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했는데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우고 진상조사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실상은 검찰이 우리 뒷배를 봐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 이상은 더 안 나올 것이다. 이 이상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다 라고 왜냐면 생각을 할 거예요. 검찰도 지금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자, 정말 이게 이동재 개인의 일탈이 맞다면 회사 주장대로 그렇다면 이동재 해고해야지. 응?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휴대폰 세상을, 돌려달라 네. 지금 그러고 있대. 자기 휴대폰 돌려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나마 이런 거지 한마디로. 지금 나한테 불이익을 주시면 선배님들 지금 나한테 불이익 주시는 겁니까? 무슨 일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저에게 불이익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연기 잘하는데? 내 선배 좀 때렸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동재를 해고 못한다면은 이거는 채널A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울러 또한 검찰도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뭐 채널 A는 이 해당 기자에 대한 뭐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한다라는 것 같고, 손방망이겠지. 해고 안 시키면 이거는 뭐 얄짤없는 거예요. 뭐 그거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예. 또 한다는 게 지금 윤리데스크를 신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데스크. 네. 글쎄요, 뭐 윤리데스크. 윤리데스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윤리데스크가 뭐 대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윤리데스크인지 윤리 테이블인지 뭐 만들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냥 뭐 눈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근데 좀 안타까운 법은. 게요. 네. 여전히 기성 언론사들, 방송사들 포함해서 종편 다 포함해서 요즘 그 시청자들이나 뉴스 수용자들이 방송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조직 내부까지 굉장히 그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을 과연 그 채널A의 이동재 기자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딱 붙이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모든 지금 내놓는 결과는 이동재 기자 혼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전히 바깥 공기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글쎄 그게 보고를 다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한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어떻게 이 사안을 이거보다 아주 뭐 가치가 낮은 중요도가 덜한 사안도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동선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이런 사안을 뭐 기자 개인이 단독으로 했다? 뭐 이거? 현장에서 얘기할 때의 뉘앙스나 사용하는 언어까지 데스크가 다 정리할 수는 뭐 없겠지만 그럴 수 없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었던 게 뉴스를 만들 때요 기자 숫자가 모자라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럼, 방송국에 그래서 보통의 기자 한 명이 그날 하루 한 꼭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꼭지를 저희는 만다 그래요 리포트를 할 때 말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잡지사 기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전 기획 기사를 길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준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취재를 꽤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남이 써둔 걸 자기 대동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송 뉴스는. 그쵸? 네. 왜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기사를 썼는데 네. 그때마다 시리즈로 나올 수가 이제. 없잖아. 예전에 TV에서 엄성숙 기자가 뭔가를 대독을 했었는데 근데 그 기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대독을 했는데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뭐 뒤집어 썼던 기사 적이 있었어요. 쓰기는 강상군가 썼지? 기억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안 나요. 납니다. 예. 풍계리 오보일 거야. 풍계리 오보. 맞아. 맞아. 예. 풍계리 오고.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하나 사안을 길게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내용은 몰랐을지언정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아마 윗선이 모르고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하루에 한 꼭지 말기 진짜 바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이야기도 이 본의 아니게 또 동아일보 얘기를 좋습니다. 예. 의도한 거 아닙니까? 아예 뭐 전혀 그런 얘기 아니고. 예. 사실 근데 이게 옛날 기사긴 해요. 이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2017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5월 19일자 기사고 제목이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네, 5월 취임 열흘 뒤에 그러네요. 열흘 뒤에 네. 예. 5월 19일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착한 식당 한 자리에 행복한 입맛. 예, 이 제목이 이래요. 기사예요? 예, 광고가 아니고 기사입니다. 광고 네. 형식의 기사입니까? 기사 형식의 광고입니다. 이게 네. 기자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 들어가 바이라인에? 있어요. 예. 그럼 바이라- 기사네, 기사. 네. 네, 기사예요. 바이란 대충 다 들어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 채널 A의 그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 먹거리 엑스파일.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영돈. 예, 이영돈 PD의 그때도 이영돈 근데 PD가 했는지 그때는 모르겠는데 이영돈 PD가 아니었을 것 이름만 같은데요. 먹거리 엑스파일. 먹거리 먹거리 엑스파일. 엑스파일이 네. 브랜드였으니까 완전히 그때는. 그때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이 이제 착한 식당을 골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나쁜 식당만 고르다가. 네. 착한 식당이 상 주고 막 명패 네, 맞아요. 걸어주고. 명패 걸어주고. 그렇죠. 네. 네. 그 착한 식당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착한 식당들을 한 자리에 이 모여서. 푸드코트에 오면은 한 자리에서 먹을 수가 있다. 요 진짜? 컨셉에 땡기세요. 그 가이지 그러면은. 왜냐하면 다니시는 분들은 막 강원도 막 저기 다 다녀야 되니까 한 군데 가서 다 먹어볼 수 있으면. 그렇지. 진짜 저는 그거 한번 가봐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딘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어디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푸드코트에서 이 먹거리 엑스파일에 착한 식당들을 다 몰아놨다. 아 상업적인 곳이에요. 거기가 영업 장소예요. 영업장이에요. 네, 영업장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노골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 거고 그리고 바로 또 채널 A에서도 관련해서 이 노골적인 이제 홍보 기사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주간 동아에서도 그러니까 동아 계열사가 다 그렇죠. 네. 네. 들고 있어서 밀었던 거죠. 그리고 2017년뿐만 아니라 그 2018년에도 관련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주간 동아가 그 주간이잖아요. 2주에 걸쳐서 이 착한 식당 뭐 이런 그런 이제 거기 그 푸드코트를 홍보를 했고 그리고 동아일보가 심지어 개장 1년 기념 기사까지 냈습니다. 이게 냄새가 기사를 통해서. 왠지 네. 냄새가 나는데 이거? 하여튼 기사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채널 A하고 뭐 동아일보하고 뭐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의례적으로 뭐 이제 좀 어느 업체 끼고 그냥 뭐 홍보성으로. 채널A가 그럼 하고 이제 이제 동아일보가 광고객 팀이 낀 것 같아. 네, 홍보를 좀 맞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좀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이게 뽀찌 먹고 하여튼 뭐 그 정도 상황이랄 거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미디어스가 취재를 한 건데 동아일보하고 채널A가 아예 그 식당의 주주였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푸드코트의 주주였다라는 야, 거죠. 뭐야 이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주였다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20, 채널A가 29였으니까 저러면 사실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저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야 이건 완전히 양아치짓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보도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망과 신뢰를 받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SBS를 예로 들면 그 보도 중에 이제 태형건설 아파트에서 뭐 살기 좋은 아파트 이렇게 뉴스에서 기사가 나간 거랑 똑같다는 광고가 아니라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랑 8시 뉴스에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8시 뉴스에서 태형건설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다. 음. 이렇게 홍보한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동아일보가 점수를 하는 많이 짓이. 받았다 이렇게. 네. 그렇죠. 뭐 그런 상황, 일단 한국일보가 막 이제 동아마루가 정말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야 보도에 이렇게 쫙 깔고, 예. 한국일보 대주주가 승영호 네. 씨가 바로 그렇죠. 그 동아마루 사람이잖아요. 그쪽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동아일보 이 마케팅 본부에서 근무하는 이 정모 씨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자사 사보에 이른바 이제 그 푸드코트를 홍보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보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른바 그 푸드코트의 그 사내 이사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홍보본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만든 업체를 그냥 이제 뭐 그 보도란을 통해서 이제 홍보한 거나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건 이거- 한두 사람이 개입돼서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윗선에서 네. 지시를 할 딱 수밖에 봐도. 없는 그런 형태인 거고. 그러니까 신문윤리위의 이 광고성 기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또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면서 네. 이 기사형 광고 자체를 아예 이제 금지를 시키는데 심지어 특정 기업이 아니라 자기 회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윤리적 문제가 아유, 더 그럼요. 큰 산. 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아치 같은 일을 한 거죠.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로 걸렸어요. 예, 제재감이에요. 방송에서 나왔으면 바로 걸리고 예. 근데 거기에 채널A가 있죠. 예. 동원된 기자들이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는 없었습니까? 뭐 그런 기사는 없었고.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의 제휴평가위 기준에도 어긋나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거기 네. 쫓겨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채널 A가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제재를 받았다 뭐 이런 뉴스도 지금 못 들었고. 큰 언론에 대해서는 무슨 그런 제재를 가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런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계열의 언론들이 어뷰징 많이 하고 네. 그러잖아요. 또 이름 없는 뭐 마이너한 언론들 그런 언론들만 철퇴를 맞고 맞아요. 그런 네. 언론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건이 아니라 비율로 잡은 거예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아. 이게 뭐냐면은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 또 기사도 많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어뷰징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비율을 따져보면 1%. 몇 개 안 되죠. 몇 개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죠. 몇 퍼센트가 안 되는 네, 거네요. 거의 대부분의 어뷰징 기사들을 그 매체들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해야 돼. 숫자로. 네. 그러니까 비율이 적기 때문에 뭐 기준 충족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작은 단위 언론사들은 기사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쵸.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이제 돌고래 옆에 이제 송사리가 돌아다니는데 이 송사리한테 너 여기 돌아다니면 안 돼라고 이제 잡아가는 좀 그런 형태. 비유 좋은데? 괜찮았어요? 어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게이드. 아케이드. 이런 양아치들을 정말 혼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일단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언론에서 나온 무슨 홍보 기사는 뻥일 수 있겠구나. 이게 뭔가 함정이 있겠구나.
뭔가 사기를 치는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보기 많이 전에 알리면. 이런 자사 홍보 같은 기사들은 좀 제재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자사를 홍보하고 싶으면 진짜 뭐 광고비를 집행을 해서 그냥 광고를 내던가, 그렇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계열사니까 공짜 광고를 밑에 하단에 실던가, 이렇게 기사인 척하고 그 기사를 내면은 좀 곤란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경향신문 보니까 네. 기가 막힌 칼럼이 실렸어요. 진중권. 음.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이명박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이 이제 정치 보복을 했다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 보복을 했다. 전직 대통령. 그럼 누구예요? 그 전직 대통령이 누구야?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야, 이거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에 써서 신문사에 보내면 그거를 갖고 이제 뭐 이 조열, 예. 그 식자공이 이거 막 글자를 뽑아가지고 그 활자로 해가지고 판을 짜고 오타가 아니고요? 경향신문 그게 쪽에서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 일리가 없잖아. 경향신문 쪽에서 내놓은 해명은 오타라는 단순 거죠. 오타다. 오타다. 근데 이 단순 오타인가? 아니 그거는 진중권이가 오타 친 거일 수도 있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뭐 얼마나 길다고 논문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칼럼은 길지도 않잖아요. 어느 글 쓰는 글쟁이들이 자기 글을 다시 한번 봅니까? 쭉 보는데 명백한 오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쓴 것을 안 고쳤다? 그리고 그게 경향신문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다면은 거기 편집 교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있죠. 또 어떻게 지면에 대통령이 나와? 이거는 저는 경향신문이 그렇게 쓸 가능성은 없지만 난 진중권이 정말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오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식자공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타이핑을 해서 넘겼을 거 아니야. 파일로 넘어오니까. 키보드 워리어니까. 남이 대신 이거 해주겠어? 남이 대신 터주겠어? 자기가 써서 넘겼을 텐데 나는 거기 의도가 있지 않나 짐작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그 맞춰서 이렇게 그치, 하니까. 식자공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실수도 있었어요. 대통령을 개견자, 그럼 견통령, 견통령. 이승만 정부 이승만 때 견통령. 그래서 그게 한 3번 정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봐. 구속되고 뭐 하여튼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은 미리 대통령을 뽑아놔. 그래가지고 묶어놔 고무줄로. 그냥 하나로. 그렇죠. 고무줄로 묶어놔. 따로따로 넣지 않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또 그 당시 인쇄 시설이 썩 좋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잉크가 묻어가지고 견통령으로 나온 약간 것도 점이 있었고. 붙어가지고. 혹은 어떤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계절할 그 이제 이자 있잖아 이자 네. 나무 목자에다가 네, 네. 아들 자자 해가지고 네. 그 앞에 그 이승만 대통령 이 대통령 아니야? 네. 이 대통령인데 갑자기 뭐 이물질이 뭐 바람이 갔나 뭐 깃털이 날랐나 세상에 이 위에 이게 딱 걸친 거야. 그러면 이 계절할 때 개자거든. 개 대통령. 개 대통령이 돼서 나온 거야. 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분도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는 얘기도 있고. 저기 저 중국에서는 또 이 전국 인민 대회죠? 네. 전인대? 전인대. 전국 네. 인민 대회인가? 대표자 대회. 예. 대표자 대회. 대표자 대회. 네. 예. 네. 근데 대표자 대회인데 거기는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인데 그 대자에 또 견자. 견회. 견회가 됐어요. 개들이 모이는. 개들의 모임. 거기는 난리 났겠는데요? 난리 났지. 근데 이제 뭐 그 시절처럼 뭐 견통령이라고 개통령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누가 시비 걸지는 않지만은 이건 굉장히 고약한 의도성이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근데 참 이거는 민망한 건데 그 이제 백자하고 네. 그 흰백자하고 스스로 자자가 비슷하잖아요. 네. 하나만 그으면은 스스로 자자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이제 그 혹시 백지 얘기 알려주시는 거? 백지화인데 네. 누가 잘못해가지고 예. 또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제 예. 흑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거? 잘못은 아니지만 네. 미디어 넣을 때 네. 제목 오타 어떤 뭐였어요? 설마 그 말씀하시려고? 그걸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었어요? 왜냐면 종이가 찍혀 나왔는데. 왜냐면 아침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개장판을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놓쳤어.
다 놓칠 때. 여섯- 아니 사고 날라면 다 놓쳐요. 6사람이 봤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무슨 본문이 아니고 부제도 아니고 제목이야. 3년 탑. 오. 근데 예. 복지부 뭐였어요. 예. 네. 그 기억자 빠져서 나간 거야. 아, 뭐 어떻게- 복지부에서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 아무도 몰랐어요. 6명 왜냐면 교정 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적게 돼 있어요. 근데 6명인데 아무도 못 보고 그 6명이 갖다 준 걸 나중에 국장이 최종 오케이를 하잖아요. 네. 국장도 그걸 못 본 거야. 근데 아침에 딱 왔는데 제가 그때 그다음 그 미디어오늘은 아침 신문 속가보기 이런 걸 하고 네, 있어요. 그렇지. 아 맞아요. 새벽에 막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일찍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부장 맡고 있었거든요. 이야 이 부장 들어 사장실에서 소리를 막 지르 왜 욕을 하니까 이거 신문 다시 찍으라고. 아, 이미 다 찍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딱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보신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 다시 찍어야지 뭐 그거는. 다시 찍었어요. 아니 자막실 쓰고 뭐고 100명이 봐도 사고 날라면 나요. 그리고 네. 그때 음. 국장, 편집 기자, 뭐 감봉, 어우 셌죠. 흑역사죠, 흑역사. 다시 찍었으니까 이게 예. 그 금전적 손해가 크죠 이거. 아 진짜 예전에 컸죠. 이제 그 또 이게 유머처럼 돌고 있는 게 강남에 새 복지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네.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그 새 복지 아파트에서 기억자를 누가 자꾸 떼가요. 그래서 또 붙이면 또 뛰어가고 어느 이제 고약한 놈이 있었어요. 아유. 그 어떻게 되냐면 강남 새 그리고 복은 한자 복을 못 자꾸 기억하게. 기억을 깨어나니까. 그렇지 한자로 복을 다 붙여가지고 예, 예, 그- 별 사람 다 있다. 네. 예, 예. 자 우리 저 기억아. 이현경 우리 앵커께서는 지금부터 저희 방송을 하러 가셔야 돼요. 아, 네. 네네. 10시에 하면 가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다음 네. 주에는 딱 10시에 끝내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이현경 앵커님은 네.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네. 맛있는 거 많이 오늘 좀 먹게 해주셔서. 약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다음 주는 제가 좀 금식하고 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네. 한 8시쯤 시작합시다. 아, 그렇죠. 네, 예. 깔끔하게. 네. 자, 이현경 앵커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기억의